안개가 자욱이 깔린 어느 늦가을 밤, 나는 낡은 기차역에 서 있었다. 이 기차역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곳이라 주위는 온통 무서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로 했지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혼자 먼저 도착하게 된 것이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주위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기차역 건물은 오래되어 목조물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곳곳에 가득한 거미줄 그리고 녹슨 철제기구들로 가득했다. 나는 플래시 라이트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닥에서는 오래된 신문지와 낡은 표지판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서둘러 몇 장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뒤쪽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민수야. 얼른 뒤를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오늘따라 유난히 악몽 같은 이 밤이 싫었다. 혹시 바람 소린가 하고 생각하며 다시 사진 촬영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민수야, 왜 왔어? 이번에는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나는 플래시 라이트를 들고 기차역 구석구석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점점 목소리는 더욱 가까워지더니 기차역 역장실 문 안쪽에서 나는 듯했다. 손잡이를 돌리는데 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낡은 의자 몇 개와 버려진 책상이 있는 방 안은 더욱 어두웠고 가시거리는 몇 미터에 불과했다. 그런데 벽 한쪽 끝에 찢어진 기차 노선도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시간에 그대로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눈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기차역의 옛 역장처럼 보였고 호색 창연한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주름과 시커먼 눈동자로 가득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위험해, 건들지 마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느낌은 그 역장을 넘어 방 안을 가득 메우며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발걸음을 뺄 새도 없이 주변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다음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끈적끈적한 검은 그림자 같은 형태가 벽을 타고 천천히 움직이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평언할 수 없는 공포였다. 그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저것은 절대 이곳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갑자기 배후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목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 순간 도망쳐, 나는 외침이 귓속을 울렸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고 나는 마치 정신이 아찔해지는 경험을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방을 빠져나와 밖으로 달려나갔다. 기차역을 나와 황급히 도로로 빠져나온 나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아 달렸다. 끝없는 어둠을 뚫고 달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그 기차역과 그 날씨, 그 남자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 과장된 거짓말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듣고 본 것은 분명했다. 또다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그 기차역의 진실에는 결코 다가가고 싶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 우연히 그 기차역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코 혼자 어두운 기차역을 찾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경험은 나에게 묘한 강렬함과 또한 안정감을 주었던 것 같다. 과거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무척 신선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은 그날 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낀다. 아마 기차역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눈을 뜨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밤, 서울의 어느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던 나는 늘 그렇듯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지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요란했고 창틀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던 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방 안이 비정상적으로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이 열렸나 생각하며 문을 떴는데 이상하게도 방 한가운데에 낯선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흰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몇 번 비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놀라면서도 이상하게도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갑자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구는 보이지 않고 온통 새하얀 눈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리카락이 서고 오싹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기에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00번쯤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하지만 눈을 뜬 다음 여전히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라는 걸 깨닫고 싶었지만 혹나 현실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마치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이상한 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멍하니 앉아 곧장 핸드폰을 가져와 불을 켰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그 밤의 일이 자꾸 꿈에 나타나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자꾸만 창백한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고민 끝에 아래층에 사는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참을 듣고 나더니 깜짝 놀라며 그 오피스텔은 예전부터 그런 괴담이 도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오피스텔이 지어진 옛날에 그 근방에 많은 민가가 있었고 그중 한 채에 살던 여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주변에 그 여자의 영혼이 자꾸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죠. 괜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듯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는 그 오피스텔에서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별탈 없이 짐을 다 싸고 오피스텔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야 그 오싹했던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그날의 차가운 공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지금도 누군가의 방 안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저 유령 이야기일 뿐이라며 웃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지나칠 때마다 창틀을 덜컹이는 바람소리가 여전히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력적인 아이디어였다. 캠핑 장소는 바쁜 도심과는 달리 조용하고 한적한 산속이었다. 우리는 도시에서 벗어난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드라이브는 순조로웠고 우리는 오후 늦게야 도착했다.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민속 마을 근처에 차를 세웠다. 해가 지기 전에 텐트를 설치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우리는 맛있는 바비큐를 준비했다. 어스름해질녘 불꽃이 타오르는 사이로 산의 공기가 더욱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둠이 깔리자마자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친구가 낮에 마을에서 본 오래된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그 집은 미신과 괴담으로 유명하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집을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호기심은 위험한 법이지만 우리는 전고무모했다. 손전등을 들고 숲속을 헤치고 걷기 시작했다. 땅거미가 진 숲은 조금씩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바람 소리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한두 번 들려오는 새 소리에 우리는 긴장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폐가에 도착했다. 나무와 잡초에 뒤덮인 낡은 집은 예상보다도 훨씬 낡았다. 집에 다가가자 찬 공기가 느껴졌다. 마치 그 집이 우리를 밀어내듯 냉담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는 것이 용기를 주었고 우리는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안은 수십 년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우리는 갖춰온 손전등으로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빈 방과 쓰러진 가구들이 있었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을 이 짐작했다. 그런데 나지막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분명 바람 때문이라며 서로를 안심시키지만 그 순간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다. 한 친구가 2층에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다. 계단은 삐걱거리고 위험스러워 보였지만 호기심이 우세했다. 2층에 도착하자 우리는 한쪽 벽이 모두 사진들로 뒤덮인 방을 발견했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 분위기가 음산했다. 그런데 사진들 중 하나가 이상했다. 분명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있었다. 즉,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순간 모두 말을 잃었고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거짓말처럼 문득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느낌상 누군가의 기척이 분명했다. 호흡이 가빠졌고 마치 집이 우리를 삼킬 듯이 위협적이었다. 여기서는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밖으로 나왔다.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산속 고요가 더 무섭게 느껴졌다. 우리는 허겁지겁 산길을 뛰어내려왔다. 캠프장으로 돌아와 헐레벌떡 텐트를 정리하고 그곳을 떠났다. 차량이 움직이던 소음이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그날 밤 우리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 며칠간의 경험은 친구들과 오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공포의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몇 달 후 친구와 나는 다시 마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폐가 근처에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 본 그 사진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기억 속 어딘가에 숨겨두기를 선택했을 뿐이었다.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경험은 우리가 무엇보다 조심해야 한다는 무언가 속삭이는 뜻한 교훈을 남겼다.